네. 계속 이어서 구평 풀이를 해볼게요. 12번이에요. 다음은 세 학생이 다양한 외부 은하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여러분 뭐라고요? 형태에 따라 분류를 했대요. 이거 누가 한 거더라? 그쵸. 허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뭐야, 이런 더러운 세상, 외모로 모든 걸 판단했어. 그치.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외부 은하를 분류를 했잖아요. 허블 선생님이 분류할 때 기본이 뭐였죠? 맨 처음에, 불규칙과 규칙. 선생님 옆에 잠깐 써볼게요. 불규칙과 규칙으로 분류를 했죠? 이때 분류 기준은 뭐냐? 모양이 규칙하냐? 모양이 규칙적으로 생겼니? 이걸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누고, 규칙 은하 안에서는 또 두 개로 나누죠. 나선 은하하고 타원 은하. 자, 타원 은하하고 나선 은하. 여기서의 질문은 뭐죠? 나선팔이 있니? 그지? 나선팔 있니? 이렇게 구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선 은하 안에는 또 두 개로 구분하죠. 막대 나선 은하하고 정상 나선 은하. 정상. 여기서의 구분 기준은 뭡니까? 막대기 있니? 가운데 막대기 들었니? 안 들었니?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A, B, C로 나누잖아 또. 그지? 여기도 스몰 A, B, C로 나누는데 A일수록 뭐야? 정상이면 예를 들면 똘똘 말린 거. 그 다음에 B는 약간 풀린 거. 그 다음 C는 어떡하지? 말린 게 안 말린 게?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A 쪽으로 갈수록 애들이 똘똘 말리고 중심 핵의 크기가 크다. 그 다음에 C 쪽으로 갈수록 덜 말리고 중심 핵의 크기가 작다. 뭐 이렇게 구분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뭐라고? 모양이 규칙하냐? 나선팔이 있느냐? 막대기 있니 없니? 뭐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지. 지금 아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은하 사진을 준비하고요.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가에 따라서 벌써 했네요. 은하를 분류한다.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은하를 뭐라고? 또 뭐에 따라서 A와 B. 그러면 만족하는 거 규칙이야. 규칙을 두 개로 구분했으니까 뭐야? 그치. 여기가 나선팔이 있느냐? 그죠? 기억을 나선팔이 있니?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와 B그룹에 적용할 추가 분류 기준을 맞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빈칸에 과정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규칙적인 구조가 있느냐? 아니요. 니은에 뭐가 들어가면 되니까. 규칙이 아니니까. 불규칙. 그지? 불규칙이 들어가면 되고요. 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불규칙 다음에 나선팔. 그지? 기억에다가는 나선팔이 있느냐? 아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B가 타원 은하가 되겠죠. 타원 은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나선 은하가 되겠네요. 이 뒤에 이제 나선 중심에 막대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A그룹에 내가 세운 추가 분류 기준은 기억이 감긴 정도야. 기억. 나선팔이 감진 그지? 나선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선팔이 감긴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똘똘 감겼냐? 점점 덜 감겼냐? 뭐 이렇게 구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A그룹에 속한 은하를 은하 분류 중심부 형태를 기준으로 했어. 그랬으니까 이게 뭐야? 막대기가 있니 없니? 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친구는 나는 B그룹에 속한 은하를 타원 은하를 일단은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친구한테는 뭐야? 막대기 있니 없니?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선팔 감긴 정도. 첫 번째 친구는 나선팔 감긴 정도. 막대기 있니 없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친구는 타원 은하를 어떡하지? 얼마나 납작하냐. 그지? 20률이죠? 얼마나 납작하냐. 20률이 아니라 우리가 편평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9에 가깝냐? 타원에 가깝냐?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납작한 정도.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하자. 그러고 나서 옳은 걸 고르래요. 기억에 나선팔은 기억에 해당되냐? 그쵸? 기억에 나선팔이 지금 나선팔 감긴 정도 이거잖아. 나선팔이 있느냐 없냐.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허블 분류의 체계에 따르면 니은은 불규칙 은하냐. 예,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9에 가까운 정도. 얼마나 납작하냐. 반대말로 말하면 그게 얼마나 동그라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9에 가까운 정도는 디귿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느들을 다 맞는 걸로 골라주시면 됐어. 문제가 좀 길었지만 사실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죠,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차근차근 우리가 기본적인 맨 처음에 허블의 은하 분류 방법, 그지? 요것만 알고 계셨으면 되는 거죠. 허블은 형태로 구분을 했고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그죠? 그 다음에 나선팔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가운데 막대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타원 은하는 얼마나 납작하냐. 요렇게 해서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에서 식현상, 지금 뭐라고요?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 ABC에 의한 시간에 따른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별이 하나가 있고 행성이 A, B, C 세 개가 있는 거네요. 우리 태양계에도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8개의 행성이 돌고 있잖아요.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나는 A, B, C 중 두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건 이제 이 그림의 가에 있는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얘기들을 듣고 우리는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뭔가요? 나에서 나타낸 그 두 그래프가 지금 A, B, C 중에 누구냐를 볼 건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일단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나의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애는 어떻게 했냐면 99.9보다 더 많이, 그지? 99.9보다 더 많이 어두워졌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떻게 했어? 얘는 99.9 정도 어두워진 거죠. 지금 어두워진 점 99.9 정도 어두워졌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어두워진 정도를 가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지금 99.9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99.9랑 똑같이 가는 게 누굽니까? C네요. 99.9랑 같은 거.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나에서의 두 번째 그래프가 누구 거구나? 이거 C 거구나, C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99.9보다 더 많이 가린 거, 99.9보다 더 많이 가린 거가 B 아닙니까? 지금 B. 그죠? 그러니까 나 그래프의 첫 번째는 누굴? 이건 B네요, B. 이해되시죠? A는 어땠어요? 99.9보다 훨씬 작게, 그지? 훨씬 작게 어두워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진 정도가 가에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찾으시면 됐어요. 그래서 나에서 첫 번째가 B고 두 번째가 C인 거. 어떻게 찾았는지 보이시죠? 99.9보다 더 많이 어두워졌어. 누구야? B예요. 99.9만큼 어두워졌어. C예요. 그보다 적게 어두워졌으면 A에 의한 식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B, C를 보시면 식이 진행되는 시간이 C가 훨씬 길어요. 그러면 C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되게 천천히 돌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기억에서 물었습니다. 행성의 반지름은 B가 A의 3배냐? 자, 보세요. B는 얼만큼, 지금 여기 우리 칸수로 얘기할게요. B는 얼만큼 어두워졌냐면 하나, 둘, 3칸만큼 어두워졌어요. B는. A는 얼만큼? A는 한 칸만큼만 어두워졌죠. 그러면 밝기 감소한 비율이 B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반지름이 3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반지름이 아니고 뭐죠? 가리는 행성의 면적이죠. 행성이 별을 가리는 면적이 B가 A의 3배인 거예요. 면적이 3배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반지름의 제곱, 파이 r 제곱이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3이 아니라 루트 3배가 돼야죠. 지금 행성의 가리는 면적, 그지? 행성의 표면적이 아니고 행성 그림자의 면적이죠. 그림자의 면적이 B가 A 3배라고 하셨어야 돼요. 우리 알고 계시죠? 어두워진 정도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행성, 반지름의 우리 제곱하고 관련이 있었잖아요. 제곱하고. 그지? 왜 제곱하고 관련이 있었지?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행성, 반지름이 아니고 면적이다. 그래서 틀린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굳이 반지로 받고 싶으면 3배가 아니라 루트 3배라고 하셨어요. 루트 3배. 그지? 루트 3배. 그죠? 그 다음 니은. 행성의 공전 주기는 C가 가장 기냐? 그거 어떻게 보면 돼요? 지금 가그래프에서 찾아주시면 되죠. A는 별이 있으면, 여러분 별이 있으면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가렸다가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가리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가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이 일어나서 다음번 식이 일어날 때까지를 뭐라고? 행성의 공전 주기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A는 공전 주기 얼만큼? 요만큼이 공전 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B는 어떻게죠? B는 이게 이제 공전 주기죠. 이만큼이. C는 공전 주기 어디 있어요? C는 이만큼이죠. 지금 보시면 공전 주기 누가 제일 긴 거예요? C가 가장 긴 거죠. 그래서 행성의 공전 주기는 C가 가장 길다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가에서 찾으면 돼요. 디귿, 행성이 중심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사실 행성이 중심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식이 진행되는 진행 시간. 시간을 묻는 거잖아요. 그건 어디? 나에서 찾아주면 되죠. 누가 더 길었어? C가 더 길었죠? C가 B보다 길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지금 어디 있다? 여기 B는 요만큼, 그지? C는 이만큼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C가 식 진행 시간이 더 긴 거잖아.
되나요? 답은 4번으로 골라주면 되죠. 여러분은 Y축의 이 99.9만큼 어두워진 걸 가지고 B하고 C를 찾아주는 작업부터 하셨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이 일어났을 때 가리는 건 어두워진 정도는 뭐라고? 어두워진 정도는 행성의 면적만큼이 어두워지는 거라는 거. 그것만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자, 14번이요. 그림은 기후변화 요인 기역과 니은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기후변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고려해서 추정한 지구 평균 기온 편차, 추정값에서 기준값을 뺀 것하고 관측 기온 편차를 나타낸 거야.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각각 온실기체와 자연적 요인 중 하나래요. 기준값은 1880년부터 1919년의 평균 기온,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전체적인 그래프가 어떡하죠? 지금 현재로 오면서 자꾸 오른쪽으로 거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밑에 주어진 걸 볼까요? 자, 진한 거. 지금 요 진한 색이 관측한 기온 편차래요. 그죠? 관측한 기온 편차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가 오고 있구나. 이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금 요거죠. 요게 이제 니은만을 고려한 기온 편차. 니은만 고려했더니 그렇게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갔어. 그지? 그 다음에 기역만 고려한 거. 이야, 기역만 고려했더니 어때? 온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을 다 고려한 거. 기역하고 니은을 다 고려한 거는 좀 적당하게. 그러면 지금 기역만 고려하면 어때? 온도가 되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 기역이 온실기체겠어요? 자연적 요인이겠어요? 사실 이건 온실기체겠죠. 그죠? 그 다음 니은을 자연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거든요. 기역. 지구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어떨 때 높은 거죠?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에 들어가거나 열 팽창이 일어나면 해수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았을 때. A하고 B시기를 보시면 B가 비교적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B시기가 A시기보다 높다는 어때요? 맞는 말이 되겠죠.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어떻게? 기온이 높았을 때 높으니까. 그래서 B시기가 A시기보다 높다. 맞고.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변화.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대기권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우주에서부터 태양까지 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 우리 뭐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심률이 바뀌었어. 그러면 태양과의 거리가 바뀔 거니까 오는 양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는 어떻게? 태양의 흑점수가 달라졌어. 흑점수가 많아졌다. 그럼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늘어날 거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런 거는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잖아. 그건 어때? 자연적 요인이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한다. 어때요? 맞는 말이 되겠죠. 선생님 두 가지 한번 얘기해줬어요.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변화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이 변했다거나 이심률 변화. 그지? 그러면 태양과의 거리가 달라질 거니까. 또는 뭐가 있다고? 그치? 흑점수. 태양의 흑점수가 달라지면 흑점수가 많았을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하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늘어날 거야. 막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 그렇지? 이거는 자연적인 요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 B시기. B시기에 관측 기온 변화 추세는 지금 B시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관측 기온이 올라갔는데 온실기체에 의한 것도 올라가고 근데 자연적 요인은 오히려 떨어졌죠.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보다 온실기체에 의한 영향이 어때? 더 크다. 왜 그렇다? 자연적 요인은 떨어졌단 말이지. 근데 온실기체는 올라갔단 말이지. 근데 관측 기온 변화 추세는 올라갔으니까 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 온실기체 영향을 더 많이 받았겠죠. 이해되시죠? 일단 그래프에서 각각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찾아주시고 그지? 분석만 하시면 되죠. 기역이 온실기체고 니은이 자연적 요인이라는 거 찾아주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구온난화가 있구나. 자연적 요인보다는 온실기체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 생각해주면 됐네요. 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됐습니다. 자, 15번이요. 그림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표는 별 A, B, C의 물리량과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그래프는 언제도 나왔었죠. 6평 때도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죠?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별 A, B, C 특징을 줬는데 A를 보니까 색깔이 흰색이에요, 여러분. 흰색이면 표면 온도 얼마죠, 여러분? 10,000켈빈. 어떻게 알았죠? 이건 암기잖아요, 여러분. 그치? 흰색 별은 10,000켈빈. 색지수의 기본이 되는 별이잖아요. 근데 절대 등급이 되게 커요. 그럼 뭐죠? 어둡다는 거죠. A는 뭘까? 아마 백색 외성쯤 되겠어요. 그치?
백색 외성. 왜 그렇지? 온도는 셋 중에 제일 높은데 절대 등급이 되게 크니까 어둡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백색 외성쯤 되겠구나.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3500켈빈. 3000켈빈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뭐 얘가 붉은색을 띠는 거지? 붉은색을 띠는데 반지름이 C의 100배래요. 자, C 6000켈빈이고 절대 등급이 6등급이면 사실 태양이 한 5등급 정도 되잖아요. 태양보다 조금 이제 약간 큰 별이라고 생각하면 C를 대략 우리가 주계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주계열 정도 생각하고 대략 태양이랑 비슷한 거? 그치? 주계열인데 어느 정도? 태양이랑 좀 비슷하겠다. 태양 정도. 그 다음 B는 일단 빨간색이잖아요. 3500켈빈 빨간색이고 얘보다 지금 C보다 100배 크다니까 B는 대략 적색 거성쯤 되겠다. 적색 거성. 요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거성이 됐을 거니까 이제 일단은 절대 등급 자체가 주계열보다는 밝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보통 광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슈테판 볼츠만 아시죠? 광도는 비례합니다. 온도의 4제곱. 그 다음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온도하고 반지름의 비율을 해 주셔야 뭐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이를 실제로 물어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 그럼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요. B하고 C만 비교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2번 때문에 그래요. 자, 사실 3,500하고 6,000이라서 조금 계산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인 값을 얘기해 볼게요. 얘를 3,000이라고, B를 3,000으로, 그러면 1로 생각하고 C를 2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3,500이니까 실제는 온도가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근데 1대2로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얘가 100이라며. 얘는 1이라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절대 강도가 자, 아래 제곱이니까 얘는 10의 4제곱 정도 될 거고요. 10의 4제곱. 그 다음에 얘는 T가 2배니까 T의 2의 4제곱이면 16배 정도 되겠네요. 16배. 그죠? 그러면 밝기 차가 사실 16배를 그냥 뭐 10배나 뭐 10배 정도라고 해도 여러분 10배 정도라고 해도 왜냐면 여기 온도가 1이 아니라 사실 더 온도가 높죠? 이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밝기 차이가 얼마 정도? 얘 뭐 대략 한 20이라고 해도 얘는 20이고 얘는 뭐 예를 들면 10,000켈빈이라고 하죠. 한 10,000배 정도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통 100배 정도 밝기 차이가 나면 5등급 차 나는 거잖아. 100배가 5등급 차. 그지? 그러면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겠다. 그지? 100배 뭐 그 정도 이상?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100배, 10,000배. 우리 10,000배까지 생각을 해볼게. 그냥 이렇게.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0,000배. 미안해요, 여러분. 핸드폰이 갑자기 빅스비가 막 반응을 하는데 옆에서 미안해. 여기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게 너무 이제 여기 약간 가늠을 어느 정도니까 이제 가늠만 해보는 거야. 여러분 그냥 생각해봐. 여기가 그러니까 16배고 이쪽이 이제 만이잖아요. 그럼 20을 잠깐 내비두시고 그러니까 16배를 잠깐 내비두시고 10,000배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1이고 여기가 10,000배였다면 등급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야 돼? 자, 100배 차이가 날 때 5등급 아닙니까? 그럼 10,000배면 10등급 차이가 나야 돼. 10등급 차이. 근데 실제로는 10등급 차이보다 덜 나는 거죠, 여러분. 10등급보다 덜 나는 거. 맞아요? 만약에 10등급 차이가 났다면 자, C가 6등급이었을 때 10만큼 숫자를 빼줘야 되니까 이게 -4인데 그거보다는 얘가 차이가 덜 나야 된다는 거잖아. 둘의 차이가 덜 나야 돼. 덜 나야 되니까 이 -4보다 숫자가 어떻게 됐어? 커야지. 플러스 값으로 커야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니은이 2번이 사실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 자, 이거를 선생님이 대략 가늠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선생님 1로 봤지만 실제는 이거보다 온도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죠? 온도가 더 높은 거. 자, 다시 그럼 1번부터 그냥 차근 다시 가보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번에 반지름은 A가 C보다 크냐고 물었어요. 여기 외성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C는 주계열일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도가 되게 높은데 엄청 어두워. 그러면 크기가 작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A가 C보다 크다는 틀린 표현이죠. 그죠? 그 다음 2번 잠깐 내비두고 3번에 세 별 중 자, 철 1이라고 써놨네요. 이름 뭐죠? 그냥 철 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네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되죠. 철 원자는 A에서 가장 강하냐 물어봤거든. A는 10,000켈빈이니까 A 어디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네요. 여기가 A네요. 그지? A가 여기쯤에 있어야 돼. A는 철이 요거밖에 거의 나와 있지도 않아. 그 다음에
우리가 3500이니까 3500이면 요게 B는 이쯤에 와 있네. B 여기 있고요. 6000켈빈이면 C가 여기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철은 누가 C는 요만큼, B는 이만큼. 그래서 누가 제일 A가 제일 강하다는 일단 틀렸어. C가 더 강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여러분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이게 뭐죠? 광도잖아요, 광도. 광도는 그러면 누가 제일 크냐? C하고 B, C하고 B를 비교하는데 C하고 B를 비교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어떡하지? 크기가 너무 커서 온도는 얘는 2배인데 크기가 100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B가 더 광도가 큰 거였잖아 지금. 근데 얼마만큼 크냐가 문제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광도가 그치? 그래서 C가 B보다 많다는 틀린 말이죠. B가 더 커야 되니까. 그지? 틀린 말. 그 다음에 C에서 C만 보는 거야. C 어딨지? C 여기 있네요. 6000켈빈. C에서는 철은 여기 있죠. 철 흡수선이 칼슘 흡수선보다 아니잖아. 칼슘이 더 크게 나타나죠.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처음에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착안해 볼게요. 자 보세요. B하고 C를 B의 온도를 사실 여기다 밑에다 한번 다시 적어주면 자 B하고 C를 어떻게 하지? 온도랑 반지름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온도는 3500켈빈이잖아. 그 다음에 C는 6000켈빈이잖아. 6000켈빈.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얘가 100배라고 그랬잖아. 100배고 그 다음에 얘는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광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광도는 T의 4제곱이고 R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서 하려면 3500이라는 게 좀 계산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좀 간단하게 약분을 해서 대략 요걸 1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2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계산을 했잖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광도가 B는 대략 얼마가 된다? 그치? 많이 되는 거죠. 100의 제곱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16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근데 실제로는 얘가 온도가 1보다 어떻게 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그 이상 더 밝아야 된다는 뜻이잖아. 이거보다 더 밝다. 그죠? 이거보다 더 밝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네. 그래서 이게 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이걸 나눠 보면 625대 1 정도 돼요. 625대 1. 근데 625는 자, 선생님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등급 차이 계산하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일단 625는 이게 25의 제곱이거든. 25의 제곱. 그럼 이거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계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거 2.5 곱하기 10의 제곱이잖아.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2.5의 제곱 곱하기 100이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 100배만큼 차이가 나는 건 5등급. 그 다음 2.5의 지수잖아. 그럼 또 2등급. 두 개만큼 더 해야 되니까 얼만큼 차이 나는 거야? 7등급 차이가 나. 7등급 대략. 그죠 여러분? 7등급 계산. 7등급 차이 나니까 어떡하니? 6에서 7만큼을 빼줘야지. 더 밝으니까. 6에서 7만큼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정도. 맞아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다른 거 다 틀린 거 보셨고 여기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B하고 C에 아예 물리량을 집어넣어서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이게 한 마이너스 1 정도 나왔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1 정도 6보다 7만큼 등급이 더 밝아야 돼. 그래서 그만큼 빼준 거 등급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16번. 그림은 대서양 심층 순환의 일부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수계 A, B, C는 각각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 중에 하나래요. 아, 이건 우리 어떡하죠? 일단 밀도로 암기하고 계시죠? 가장 밀도가 큰 게 남극 저층수 1번.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가 밀도가 제일 작은 거였잖아. 그럼 지금 16번 그림에서 지금 위에가 해수면이고 A, B, C가 이렇게 있다는 건 C가 밀도가 제일 크다는 거잖아.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C를 뭐라고? 얘가 남극 저층수가 되겠다. 그치? 남극 저층수. B는 두 번째니까 이거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 A가 다시 내려가니까 이게 남극 중층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남극 중층수.
침강하는 해수의 밀도는 A가 C보다 작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림에서 그냥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B는 형성된 곳에서 기역 지점까지 도달하는. 얘는 사실 북대 이쪽이 지금 어디야? 남극 주변이잖아. 지금 남극 주변이니까 북대서양 저 북반구에서 침강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근데 심층순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매우 어떻게 느리게. 이게 한번 침강해서 올라오는 데까지 올라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데까지 어느 정도 걸린대. 한 1000년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보다 짧다는 너무 짧았다. 그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심층순환 자체를 직접 보기는 어렵다 그랬어. 어떻게 봐야 된다? 직접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수계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느리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 디귿의 C는 표층 해수에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감소에 의한 이거 값의 감소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증발량은 별로 없고 강수량이 커진다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염분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죠. 염분이 낮아지면 C가 어떻게 데려올 수도 없고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침강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 C는 이런 증발량 강수량이라기보다는 뭐죠? 얼마나 어느냐. 여기는 결빙과 해빙의 영향을 더 많이 줄 거야. 그지? 그래서 틀린 말이죠. 감소에 의한 밀도 변화로 형성된다 아니죠. 오히려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이 값이 증가해야 되겠지. 증가. 그지? 그래서 답은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디귿 표현 이해하시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감소라는 건 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증발량은 줄어들고 강수량은 늘어난다. 비가 많이 오면 싱거워지니까 밀도는 오히려 작아지기 때문에 이 C의 침강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17번이요. 그림 가는 표준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 표준 우주 모형이니까 아예 빅뱅이 있었고, 그치? 기억은 지금 어떤 식이야? 빅뱅식이네요. 빅뱅이 있었고 급팽창 후 지금 현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속 팽창하는 우주까지를 다 표현한 거고요. 나에서는 플랑크 망원경의 우주 배경 복사 관측 결과로부터 추론한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비율. 아시다시피 제일 작은 A가 뭐죠? 암흑 에너지. 그죠? 암흑 에너지.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애가 암흑 물질. 그다음에 4%로 되게 조그만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보통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옳은 것만 고르래요. 우주 배경 복사는 기억 시기에 방출된 빛이냐 물어봤는데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때 이건 생긴 거죠. 방출된 건 언제죠? 빅뱅 후 얼마? 빅뱅 후 기억 후 얼마? 38만 년 후에 방출된 빛이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틀린 거죠. 빅뱅 때는 뭐 된 거야? 생성된 거지. 방출된 거는 언제?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그때 방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니은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 여러분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뭐죠? 암흑 에너지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 그 다음 디귿에 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중성자냐. 여러분 중성자, 양성자 이런 거 다 보통 물질 아닙니까? 보통 물질? 그래서 틀린 말이죠. 사실 비 암흑 물질을 차지하는 건 뭔지 몰라. 그래서 암흑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니은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7번은 기억을 좀 봐주셔야 돼. 기억. 우주계 배경 복사는 요때 만들어진 거다. 방출된 거는 빅뱅 후 38만 년 후에 방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나에서의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보통물질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18번이요. 그림은 여러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구한 은하 A부터 I까지의 성간 기체에 존재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거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 니은으로 표현했는데 우주에서 가장 많은 기억은 무조건 뭡니까? 수소잖아요, 여러분. 수소.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죠? 이게 헬륨이죠, 여러분. 수소와 헬륨.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어요, 여러분? 3대 1이다. 이게 뭐의 관측적 증거죠, 여러분? 빅뱅 우주론의 관측적 증거였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니은에서 기억에서 니은은 자, 헬륨은 수소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원소다. 그쵸? 지금 우리 보통 주계열성들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들잖아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 빅뱅 때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수소 핵융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원소다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니은 성간 기체에 포함된 산소 총질량분의 수소의 총질량.
이게 누가 더 크냐는 건 결국은 수소의 질량비가 얼마나 많으냐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A하고 B를 보면 자, 수소. 수소. 누가 수소가 더 많습니까? B가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는 틀린 표현이죠. A가 B보다 크다. 산소 총질량분의 수소의 총질량. A가 B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죠. 그쵸? 지금 수소가 B가 더 많잖아요. A는 조금밖에 없고. 물론 산소는 어디서 찾아? 여기 밑에 산소가 여기 기타 등등에 들어있긴 하겠지. 근데 어차피 산소는 되게 조금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수소가 누가 더 많으냐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게다가 보통 물질도 A가 지금 뭐야? 기타 등등의 물질도 A가 많잖아요. 그럼 A는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A가 더 작아야지. 그치? 근데 여기는 그냥 뭐만 보자. 수소만 보면 훨씬 더 금방 보인다. 수소가 누가 더 크니까. B가 더 크니까. 되죠? 이 관측 결과 우주의 밀도가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우주의 밀도가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거 뭐죠? 정상우주론이잖아. 이거 정상우주론. 우주론. 왜 증거가 된다? 아니잖아. 지금 뭐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건 뭐죠? 빅뱅 우주론의 관측적 증거에 들어갔었잖아. 그렇죠. 답은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19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날 5시 우리나라 주변의 적외 영상. 적외 영상이래 얘들아. 적외 영상이면 24시간 볼 수 있고, 그죠? 구름의 높이. 높은 구름일수록 하얗게 나타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나는 다음 날 9시에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아마 지금 이제 날을 보니까, 뭐예요? 태풍이 지나가고 있죠, 지금 태풍이. 그래서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에서 A 해역에 표층 해수에 침강이 일어났냐. 여러분, 지금 A가 태풍의 눈 근처 아닙니까? 눈 근처. 태풍이잖아. 태풍의 중심 근처죠. 태풍은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나에서 뭘 찾아야 된다? 태풍. 지금 태풍 얘기하고 있다. 태풍은 원래가 뭐죠? 원래 정체가 뭐죠? 열대 저기압. 열대 뭐라고? 저기압. 그럼 저기압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저기압 용승이 일어나야지. 저기압 용승. 아시죠? 저기압 용승. 그래서 표층 해수에 침강이 일어난다 틀렸어요. 공기가 눌러주는 힘이 작으니까 용승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틀린 말. 니은에 가에서 구름 최상부의 고도. 자,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 어떡하지? 밝은 색으로 보이면 됐잖아요. B하고 C를 보세요. B가 더 밝아요. 그래서 B가 C보다 높다. 맞는 말이죠. 나에서의 풍속. 여러분 풍속은 어떡하죠? 등압선이 얼마나 조밀한가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D하고 E를 보니까 E가 훨씬 조밀하네요. 그래서 E가 D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죠. 답은 4번. 자, 혹시 기억에 태풍에서의 그 침강이나 용승이 일어나는 거 모르신다면 여기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북반구잖아요. 북반구 저기압. 어떡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바람이 불어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 옆에서 본 모습이 이게 해수면이라고 하면 자,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자, 왼쪽은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되죠? 오른쪽은 들어가야 되죠? 시계 반대 방향. 그래야 이렇게 바람이 생기는 거잖아. 여기에 에크만 수송, 자, 가란 쪽에 오른쪽 직각. 자, 오른쪽 직각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납니다. 지금 선생님 파란색으로 그린 게 에크만 수송. 그러면, 자,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 물이 없네? 메꾸려고 어떡하지? 이렇게 용승이 와야 된다 그랬죠. 용승. 물론, 요게 이제 용승에 대한 기작이고, 태풍의 눈에서의 태풍 중심 부근에서의 해수면의 높이를 하라고 그러면 여기가 상승 기류가 있어서 기압이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밑에서의 기작은 자 용승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맞긴 맞거든. 근데 해수면의 높이는 여기 기압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게 좀 특이한 특징이죠. 그죠?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여기서는 해수면의 높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용승이 일어나냐 침강이 일어나냐를 물어봤으니까 뭐가 일어났다? 용승이 일어났다고 하셔야지. 그래서 용승의 결과 어떻게 되죠? 여기가 차가워지죠. 밑에서 찬물이 올라왔으니까 태풍 중심부는 좀 차가워져.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기 전과 후를 보시면 태풍이 지나간 후에 해수의 온도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태풍이 지나간 후에 수온이 떨어지는 거. 지금처럼 용승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태풍이 가면서 어떡할까? 수증기 잡열을 가져갔잖니. 그래서 열도 가져갔고 용승도 일어났기 때문에 태풍 중심부는 지나가기 전보다는 어때? 수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19번에는 태풍의 특징과 그 다음에 기상 영상 보는 거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이었어요. 그림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와, 1단원에 있는 내용을 20번에다 배치를 했네요. 그림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5억 년 전부터 디귿 시기까지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겹쳤을 때의 대륙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부터 추리한 지리상의 북극이고 실제 진북은 변하지 않는다. 사실 실제 진북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 그냥 일단 자기장의 북극도 그 주변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물론 이렇게 달라졌다는 건 자기장의 북극도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죠. 위치도 달라지는데 경로가 2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대륙도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지. 그지? 지금 보시면 실선은 유럽 거, 그 다음에 점선은 북아메리카 거래요. 그리고 그 자북극과의 거리는 오로지 뭐로만 생각한다. 복각으로만 생각하기로 했죠. 자북극과 가깝다는 얘기는 복각이 크다. 그지? 그리고 자북은 거의 뭐 근처에 있다. 거의 비슷하게 거의 뭐 근처에 있다. 진북 근처에 있어야 된다. 진북 주변에서. 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있으면 뭐 요렇게 좀씩 바꿔질 수 있지. 야, 자석이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진북과 자북은 거의 거의 근처에 있다. 거의 비슷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5억 년 전 지자기 북극은 그래서 적도 북극은 안 되는 거지. 지금 5억 년 전이 자북극이 적도 근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자북극은 그냥 북극 근처에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5억 년 전에 이 대륙하고 자북극이 되게 멀리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 북아메리카나 유럽 대륙이 어떻게 하는 거야? 적도 근처에 있었겠지.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지. 이해가나? 처음에 기본 시작이 뭐라고? 자북과 진북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거의 일치. 그 위치가 자북의 위치가 요 근처에선 달라질 수 있지만 적도로 올 수는 없다. 아셨죠? 여기 근처에 있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북극을 거의 진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북극이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자북극은 거의 그 근처에 있고 대륙이 오히려 되게 많이 떨어져 있다. 지금은 좀 가까워졌다.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그래서 5억 년 전 지자기 북극은 적도 부근에 위치했다. 틀린 말. 얘는 그래도 그냥 북극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니은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복각은 자 고지자기 복각을 물어봤으니까 자북하고 누가 더 가깝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자 니은 시기 지금 북아메리카 거니까 점선 니은 시기하고 기역 시기 지금 북아메리카 여기 있어요. 니은 시기는 이만큼 기역 시기는 이만큼 니은 시기가 더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시기 때가 복각이 더 커야죠. 니은 시기가 기역 시기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 디귿에 유럽은 자 니은 시기부터 디귿 시기까지 자 니은부터 유럽 니은부터 디귿까지 니은부터 디귿까지 여기 있네요. 니은부터 디귿까지 지금 니은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디귿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지금 니은에서부터 디귿으로 오면서 점점 북극하고 어때?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저위도가 아니라 고위도로 이동을 했죠. 북극과 가까워졌으니까.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죠? 자북과 진북의 위치를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자북의 위치를 진북의 위치에다 고정을 시키고 대륙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건 뭐다? 지금 대륙을 움직여줘야 되니까 자북극은 그대로고 대륙이 거의 적도 근처에 있었구나. 그러다가 현재는 북쪽으로 많이 올라왔다. 고위도로 올라왔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셔야죠. 자북극이 적도에 있다 온 게 아니라 자북극은 그냥 북극에 있었어요. 이렇게 북극에 있었고 나하고 이 대륙하고 자북이 멀었다는 얘기는 복각이 작았다는 얘기는 뭐다? 대륙이 적도 근처에 있었다. 대륙이 적도 근처에 있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으로 골라주시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일단 구평 문제를 하나씩 여러분하고 풀어봤는데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다시 보기들을 하나하나 다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는 거 아시죠? 네이버 밴드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험 보느라고 애쓰셨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목표는 이건 그냥 모의고사였잖아요. 그지? 우리 목표는 수능입니다. 시기가 힘들어도 여러분 계속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그쵸?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수업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